영광을 받아 안았다고. 그처럼 당에서는 간석지를 중시하며 건설자들을 내세워주고 있다면서. 우리 아들, 손자 이렇게 우리 아들, 손자 이어가며 이제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일해도 다 보답해 내겠는지. 감회 깊이 더듬는 이야기 과정에 또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우리 원수님과 간석지 건설자들 사이에 첫 인연이 맺어진 것은 2011년 12월 21일 대국상을 당한 지 나흘이 되던 날. 그때는 우리 기업소에서 곽산 간석지 2계단 마감하기 공사를 끝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이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 시대는 다음해 4월 15일 전으로 곽산 간석지 2계단 공사를 완전히 끝내서 위대한 장군님의 결실을 철저히 관찰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간석지 건설에 대한 우리 어버이의 첫 영도가 다름 아닌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돌이켜보면 대국상의 그날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전설이 꼽혀놨던가. 그렇게 꼽혀난 이야기들 가운데 또 하나의 전설이 간석지 건설장에도 새겨져 있는 줄 사람들이요 우리 정녕 알고 있었던가. 간석지 건설은 곧 경지 면적 확장이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 해결이기에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크나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신 것 아니랴. 그렇게 시작된 간석지 건설 영도는 날과 달을 이어 계속되어 그로부터 2달 후에는 뜻깊은 미술 작품도 보내주셨으니 여기에 깃든 뜨거운 그 사연. 알고 보니 이 그림은 대개도 간석지 건설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여 수령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창작가들이 선물로 준비한 작품. 그런 사연이 깃든 이 그림을 간석지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그 뜻.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이 유화 작품에는 언군 한계군이 부침땅 민족과 맞먹는 8,800 정도의 대개도 간석지를 통째로 얻어낸 우리 간석지 건설자들이 그때의 그 담력과 배짱, 투쟁 기풍을 연연히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 이 간석지를 건설하던 정신과 기풍으로 서해가 좁다하게 새 땅을 일구어 내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로 만드시려는 위대하신 어버이의 불변의 의지. 그 뜻을 뜨겁게 새겨 안으며 대개도 간석지 여기에 나와보니 한개 군의 면적과도 맞먹는 크기로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간석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탁 트이는 무연하게 펼쳐진 그 광경 앞에 연의 연방 경탄만 앞서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 간석지 건설자들. 얼마나 돋보이는 모습들인가. 이들의 성실한 구솔땀으로 수수천년 덧없이 잠자던 간석지가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전환되고 내조국의 영토는 넓어져 가거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랴.
자기들의 창조물에 대한 긍지도 높아 신이 나서 들려주는 이들의 이야기. 이 간석지를 개간한 이래 10여 년째 농사를 지어오는데 갈수록 수확이 높아진다며 당에서 밝혀준 과학농사 열풍으로 올해에도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이렇게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게다가 간석지 농사에 좋은 염기 견딜성 벼 품종도 도입되어 간석지 농사 전망은 더 확고해졌다면서. 농사뿐이 아닙니다. 양어 양식도 하고 축산도 하는데 저기 보이는 건물이 우리가 새로 건설한 종합축사입니다. 정말 간석지 건설은 실리가 있고. 이렇게 성수나서 들려주다가 문득 말을 끊고 낯색을 흐리더니, 그런데 이 간석지가 큰 피해를 입은 때가 있었습니다. 최종 마기를 끝내고 제방 보강을 하던 도중 갑자기 들이닥친 강한 태풍과 해일로 제방들이 여러 곳이나 혹심하게 터져나갔습니다. 그때가 1997년 8월 고난의 행군 때였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 저려드는 그 시. 때 없이 정전이 되고 윤전 기재들도 변변치 못한 때여서 그 복부는 참으로 난문제. 그 사람은 이제 달에 이거 이제 인력을 이거 차단시키지 않고서는 이거 이제 말씀하다. 그때 여기에 와본 외국 기술자들은 달의 인력을 차단하기 전에는 안 된다. 저걸 막으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며 다른 나라와 협동해야지 당신들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개도 간섭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복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귀중한 재부인 이 간석지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위대하신 어버이의 철석의 의지와 대해 같은 믿음. 그 믿음과 의지를 정신적 기둥으로 산악같이 일도선 건설자들의 기산. 장군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간석지를 기어이 일떠세우자. 말 그대로 그것은 자연과의 치열한 대결인 동시에 원수들의 압살채통을 짚부셔간 나날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8년 6월 13일과 2009년 7월 5일 그리고 2010년 7월 15일 연이어 이제 우리 건설장을 찾아주셔서 우리들을 크게 고무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대계도 간석지를 얼마나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 계셨으면 연 3년간 해마다 우리 건설장을 찾아오시었겠습니까? 오시어서는 소요의 관문에 못지않는 거창한 대자연개조 사업이라고 크나큰 신심과 고무도 안겨주셨습니다. 그처럼 노고를 바치시고도 조국 땅을 넓혀가는 간석지 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며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라고. 이런 방대한 규모의 공사는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며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처럼 높이 내세워주신 장군님. 참으로 대계도 간석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노고의 산물, 그이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 그래서 이 간석지를 형상한 미술 작품에 담겨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그 뜻을 깊이 새기고 곽산 간석지 2계단 건설을 기한전에 완공할 수 있었다고 뜨겁게 추억을 더듬는 이들.
그런데 그 미술 작품을 받아하는 지 2달 만인 2012년 4월 27일 우리들은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2년 4월 27일 우리들에게 뜻깊은 친필 서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넉 달 전인 2011년 12월에는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돌전으로 곽산 간석지 2계단 건설을 완공하자고 건설자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로부터 넉 달 후 그 집행정령을 보고받으시고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 넘친 친필을 그렇게 우리 어버이의 심중엔 간석지가 언제나 깊이 자리 잡고 원수님과 간석지 건설자들 사이엔 혈연의 연계가 굳건한 곳 아니랴. 못 잊을 그때로부터 지난 10여 년 간석지 건설에 수로와 오신 위대하신 어버이의 정력적인 용도를 망망한 저 바다를 책으로 삼아 쓰고 또 쓴다 한들 다 담을 수 있으랴.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간석지 개간 사업은 방대한 대자연개조 사업이므로 여기에 이제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강력한 간석지 건설 지휘 역량도 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석지 연구와 설계, 설비, 자재를 한 선에서 통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연한 사업 체계도 세워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석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내부망 공사도 적극 내밀어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노역도 긴장한 속에서 간석지 개간과 농사에서 제기되는 설비, 자재, 자금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일이 대책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력적인 용도의 그 손길 아래 그처럼 긴장한 형편에서도 건설 장비들이 많이 보장되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역량도 투입되었다고.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 기업소에서만도 그 이전에 50여 년간의 막은 것과 거의 같은 면적의 간석지를 막게 되었다는 이들의 이야기. 간석지를 막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이들이 맞선 바다도 그 바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의 횡포는 오히려 더하고 원수들의 회방도 더 포악해진 속에서 이들이 창조해낸 기적적인 성과. 위대한 용도는 위대한 현실을 낳거늘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담대한 기상과 비범한 용도가 놀라운 기적도 알아올린 것 아니랴. 위대한 기적의 참전자들을 찾아 우리는 기행길을 이어갔소라. 기업소에서 400여리 떨어진 정주시에 있는 애도 간석지 건설장으로.
청춘이 지와 아득히 보도하니 국물결이고 세골이 솟아 웃음꽃 넘치리라 동무여 그날이 그 무엇 바라랴 수령님 그 산은 우리 남 높은 청년들 꽃 폈거늘 그 무엇 바라랴 이보다 큰 행복 우리는 모른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다를 낀 시군들에서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자면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해양 생태환경 조건을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해서 바닷가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먼저 바닷가 양식에 영향을 주는 해양 생태환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예. 우선 바닷물 온도는 바닷가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 생태 환경 조건으로 됩니다. 바다의 동식물들은 육지의 동식물들에 비하여 보다 적은 온도 변화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는 바다 동식물들이 생리육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례로 다시마는 연중 바닷물 온도 변화가 6 내지 20도씨 사이에 있는 수욕에서 자라는데 특히 7 내지 14도씨의 바닷물 온도가 반년 이상 지속되는 수욕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여야 사lum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례로 밥쪽에는 23도씨 이상의 바닷물 온도가 한 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중체율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사lum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바닷물 온도와 함께 바닷물 깊이도 바닷가 양식에서 중요한 해양 생태 환경 조건으로 됩니다. 보통 여름철에 태양 복사의 영향으로 바다 고층물이 가열돼서 물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반면에 석충에는 찬물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러한 해양학적 특성에 맞게 수심이 30 내지 40m 정도 되는 수역의 양식장을 정하고 양식들의 설치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밥쪽의 생력에 알맞는 물 온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 바닷물 속의 용량, 염류 함량과 빛 조건 또 바닷물의 흐름 상태 또한 이 바닷가 양식에 영향을 주는 해양 생태환경 조건들이 아닙니까? 예. 바닷물 속에 풀려있는 무기질소와 무기린 성물들은 바다 나물류의 생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량 성분으로 됩니다. 실례로 다시마 양식에 적합한 용량염류 조건으로서는 바닷물 한立方미터당 질산염이 30 내지 50mg, 린산염이 10mg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편 비답성 식물인 바다나물류의 생장에서 빛 조건이 중요한데 보통 바닷물이 맑음도가 보장되어야 태양빛이 바닷물 속으로 충분히 투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흐름 상태에 따라 수질 요소들의 분포 상태가 결정되므로 흐름 특성이 유리한 수역들에서 양식을 진행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의 연안 수역들은 바닷가 양식에 유리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동서의 연안 수역은 바닷가 양식에 매우 유리한 해양 생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질과 바닷물 깊이, 바닷물 온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바닷가 양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먼 바다 쪽으로 나가지 않고도 가까운 바다에 넓은 면적의 양식장을 전개할 수 있고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수역의 물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으므로 고정 닷줄을 비롯한 양식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적게 소비되며 또 먼바다에 비해서 이 물결이 높지 않으므로 양식 시설물의 안정성 보장과 일상적인 관리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한편 저선소에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많으며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차가 크기 때문에 바닷가 양식에 보다 유리한 해양 생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바다 동식물들을 양식할 수 있습니다. 예, 바닷가 양식에서는 이러한 해양 생태환경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옳습니다. 라건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이상기후에 의한 해양 상태의 변화에 맞게 전망적인 과학기술적 대책을 따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 개발의 원칙에서 해양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더욱 높이자면 선진 양식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대표적 신뢰가 바로 생태용 양식 방법입니다. 생태용 양식 방법을 도입하면 해양 생태학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생태거리를 과학적으로 형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수역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양식 활동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낀 시, 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해당 수역의 해양 생태환경 조건에 맞게 바닷가 양식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면 최단 기간 내에 바닷가 양식을 주되는 용역으로 해서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기 지역을 유족한 고장으로 전변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과의 얘기를 통해서 바닷가 양식을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해양 생태환경 조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자고 합니다. 흔히 어느 단위에서나 전기 절약 예비를 찾는다고 하면 주로 솔비들의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차 생산 조직만 잘해도 적지 않은 전기 절약 예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교차 생산 조직이란 같은 전력 계통에 망라되어 있는 각이한 전력 수요자들 사이에 전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생산을 옷바꾸어 가면서 진행하는 생산 조직을 말합니다. 교차 생산 조직을 잘하면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1kW 용량의 솔비 2대에 굴리는 전압이 200V라고 보면 매 솔비당 흐르는 전류는 5A입니다. 솔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솔로의 조항을 1ohm이라고 할 때 손실되는 전력량을 계산해 봅시다. 2대의 솔비를 동시에 1시간 운전하면 솔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0A로 되기 때문에 손실 전력량은 100W시가 됩니다. 그러나 한 대씩 교차로 1시간씩 운전하면 손실 전력량은 50W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비들을 교차로 운전해서 부하를 찾게 하면 전력의 도중 손실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공장에서 교차 생산 조직을 하지 않았을 때의 하루 전력 소비 곡선입니다. 시간에 따라 전력 소비가 심하게 차이납니다. 부하율이 0.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차 생산 조직을 했을 때의 전력 소비 곡선입니다. 곡선이 비교적 평탄해지고 부하율은 0.9에 달했습니다. 두 경우 공급받은 전력량은 똑같았지만 부하율은 0.55로부터 0.9로 높인 결과 전력의 도중 손실이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기업소의 전력 계통은 전력 공급지에서 선로를 통해 기업소의 전기가 오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선로는 변압기나 배전반, 분전함을 거쳐 기대들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전력계통은 선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갑자기 부하가 색이 걸리면 그것은 계통 전반의 전력 주파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하여 그 질적 지표가 변하는 데 따라 발전소와 공장 기업소들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주파수에 비례하여 전동기들이 회전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전력 생산 공정에 들어있는 석탄 분쇄기나 송풍기, 급수 펌프와 같은 생산 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력 주파수 1회로중은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 생산 설비들이 능력이 이제 저하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제품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 제품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합니다. 전력 주파수가 떨어지면 전압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도정 손실이 중대되고 생산된 전기가 그대로 낭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위가 교차 생산 조직을 잘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계통 주파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것은 자기 단위뿐 아니라 인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차 생산 조직을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원료 자재 보장 조건에 따르는 설비 가동수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보장 조건에 따라서 공장과 직장, 작업반, 생산 공정 순차별로 교차 생산 조직을 해야 합니다. 최대 부하가 걸리는 시간에는 연속 생산 공정만 가동시키고 기타 보조 공정들은 전력 부하가 최소로 걸리는 시간에 가동시켜서 공장 기업소의 최대 전력 부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교차 생산 조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참가할 때 나라의 전기는 그만큼 절약되게 될 것입니다.